됐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정확도 같은 경우는 어큐러시 스코어에다가 여기에다가 예측, 그러니까 실제 앞에 실제 뒤에가 예측이죠. 아까로 치면은 제가 요 함수를 이용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일하고 예측한 게 예측 결과였습니다. 이 프레드 이걸 여기다 넣어주시고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TRT2가 정답이죠. TRT2가 정답이죠. 자, 정확히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그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0.875가 나옵니다. 정확도. 자, 이번에는 프리시전 스코어를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TRT2 먼저 넣고 실제 정답 먼저 넣고 예측 결과를 넣고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양성 클래스냐 음성 클래스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양성이든 음성이든 그냥 맞추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정밀도랑 재현율은 양성 음성을 따져야 되죠.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맞다고 했다가 틀린 거랑 틀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했는데 틀린 거, 양성이라고 했는데 틀린 거, 그러니까 음성 양성인지를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음성이고 뭐가 양성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포스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스가 파지티브란 뜻이에요. 파지티브가 양성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양성 클래스를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불임이라고 하시면 도미가 우리가 관심 있는 클래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얘는 0.875가 나옵니다. 자, 재현율도 해볼게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프리시전으로. 1.0이 나와요. 이거를 한 번에 다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파지티브 레이블을 스멜트로 바꿔볼게요. 자, 빵프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가 양성 클래스를 만약에 스멜트로 잡으면은 전혀 쓸모없는 모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향된 거예요. 불임에 편향된 거예요. 불임밖에 못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떤 예측을 할 때 양성 클래스를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도미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빙어가 궁금할 수도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여줘요. 맑은 날을 예측하는 거. 맑은 날이 양성 클래스고 맑지 않은 날, 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음성 클래스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맑은 날을 예측하라고 해서 만든 모델인데 맑은 날에 편향되게 해석이 되면은 맑은 날인 건 잘 예측하는데 비 오는 날은 전혀 예측을 못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확도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정밀도랑 재현율도 따져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로는 편향된 데이터에서도 적절한 지표로 우리가 이게 편향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정밀도랑 재현율이랑 정확도를 방금 이거 5차 행렬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코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매트릭스 패키지에서 꺼내오는 거라 여기서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요 밑에다가 사용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trt2랑 프레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순서도 좀 헷갈려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잠깐만요. tn이 0,0 여기죠, 요거 tn 그리고 t픽 f픽 0,1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두 번째 열, 그죠?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fn 1,0이 되겠죠?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t픽 1,1 요게 이제 tp입니다. 그래서 양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맞은 거고요. 요거는 음성이라고 해서 맞춘 개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fn 그죠? 음성이라고 했다가 틀린 거죠. 얘는 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양성을 스멜트로 적었잖아요. 스멜트가 4개 있는데 불임이라고 예측한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C 매트라고 할게요.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차원 배열입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 요 이제 의미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정확도랑 정밀도랑 재현율을 직접 구할 수 있어요. 물론 함수가 다 구해주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이해하는 데 좋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0,0 꺼내오시면 tn이 나오겠죠. 정말로 맞는지 보는 거예요. 매트 0,1을 하면은 fp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c맵 1,0 하면은 fn tp 자, 됐습니다. 자, 수식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정확도 같은 경우는 있나? 자, 여기 있네요. 정확도. 구하는 방법은 다 더한 거에서 맞춘 거. 의 비율이에요, 그죠? 전체 개수에서 맞춘 거의 비율.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 tn 더하기 fp 더하기 fn 더하기 tp 에서 비율이니까 tn과 tp 맞춘 거니까. 그래서 0.87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도였고요. 재현율 위에 있었어요. TP와 FM 두 개를 더한 거에서 TP의 비율이에요. TP의 비율인데 TP 더하기
뭐였나? FM.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TP가 0이니까. 정밀도. 자, 요거는 FP. FN 대신 FP 하시면 됩니다. 뭐 역시 0이 나오겠죠. TP가 0이니까. 뭐지? 뭘까? TP. 자, 여기 0 나누기 0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닌가? 잠시만요. 그럴 리가 없는데. FP가 왜 0이지? 아, 이거 0 나누기 0으로 해서 그래요. 맞죠? 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구해봤고요. 자, 그럼 컨셉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재현율이랑 정밀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정밀도랑 재현율 둘 다 높은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무조건 정확도만 보면 안 돼요. 그죠? 정확도만 보면은 얘가 지금 우리가 이 모델 있죠? 0.875가 나와서 정확도만 봤을 때는 거의 높은 확률로 87%의 확률로 맞추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밀도랑 재현율이 빵이잖아요. 완전 못 쓰는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저는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그런 거고 요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모델이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 할게요. lr.pip 하시고 trd2, trt2죠. 그 다음에 스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이 나오네요. 정확도는 1.0이에요. 정확도는. 자, 근데 이거 한번 데이터가 좀 적어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얘한테 한번 이제 예측을 시켜보겠습니다. 프리딕트. 네, TSD, TST 이걸로 할게요. 학습용 데이터. TST는 할 필요 없지. 자, 요건 뭐예요? 학습용 데이터로 우리가 따로 빼놨던 걸로 이제 시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 결과니까 프레드2라고 저장을 해주고 실제 답은 요거죠. TST. 이 두 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큐러시 한번 볼까요? 스코어. TST가 먼저 와야죠. 실제. 정답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예측. 자, 정확도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리시전 스코어. 자, 요거
그리고 포스 라벨을 붙여줘야겠죠? 자, 일단 불임으로 할게요. 자, 1.0이 나오네요. 리콜 1.0. 자, 3개 다 1.0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불임, 그러니까 그 도미라고 우리가 도미를 예측해봐 라고 하면은 거의 100%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무조건 불임이라고 예측을 하니까.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스멜트로 적어볼게요. 잠깐만. 스멜트 준다. 자,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 로지스틱 모델한테 학습을 시켰는데 데이터가 좀 충분하지 못해서 얘가 이 뭐랄까 그 오답을 낼 수 있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좀 적어서 이게 좀 제대로 된 지표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정을 할게요. 조정을.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원래 데이터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데이터. 자르기 전 데이터. 이것도 좀 데이터가 적긴 한데 자, 이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TRD, TRT는 아까 제가 그 쪼개기 전이죠. 여기서 전체 데이터. 자, 이걸로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것도 다 맞춰버리네요. 자, 그러면 어정을 좀 바꿀게요. 어정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멜트랑 브림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갈려서 너무 분류를 잘 해버립니다. 분류를 좀 틀리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브림 말고 좀 비슷한 거 위주로 할게요. 볼게요. 뭐가 있을까? 자, 얘네 둘은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자, 이거 시본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저라면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스캐터 플롯을 그릴게요. 3점도죠. 다음에 데이터는 PC.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게랑 길이가 꽤 영향이 컸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선정을 하고 Q로는 스페시스. 그래서 겹쳐있는 애 둘을 고르면 되죠. 이 파란색이랑 보라색 조금 겹쳐있네요. 파란색이 브림, 보라색 퍼치에 이 두 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 이 파란색이랑 보라색은 분류하기가 조금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림으로 봐도.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답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이랑 터치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요건 잠깐 지우고.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원래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뭔가 지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선 하나 그어가지고 이 보라색과 파란색을 100%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요거 세 개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재현율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자, 일단 파지티브, 그죠? 실제 파지티브인 거를 맞춘 거죠. 그죠? FN은 실제 파지티브인데 네거티브로 했다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양성인 거가 중요한 거. 다시 전체 실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양성이 우리가 관심 있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맞춘 게 몇 개냐? 진짜 양성 중에 맞춘 게 몇 개? 이렇게 봐야죠. 그죠? 정밀도는 뭐죠? 자, 요거는 맞다고 해서 맞은 거죠. 양성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양성이라고 했다가 틀린 거죠. 요 뒤에 픽이 두 개가 같죠. 그 말은 이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진짜로 맞춘 거. 그러니까 이 정밀도가 높으면은 모델이 양성을 잘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죠? 양성이라고 한 것 중에 실제로 양성인 것의 개수니까 그만큼 높으면은 양성을 잘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성을 잘 맞추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양성이라고 한 것 중에서 양성이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얘가 그 전체 데이터가 1000개인데 한 개만 양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맞췄어요. 이게 100% 나와요. 정밀도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을 양성이라고 한 거는 죄송해요. 아닌가? 잠깐만. 저도 또 헷갈립니다. 자, 양성이라고 한 것 중에 실제로 맞는 거니까 애매한 거 있죠. 막 음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아예 양성이라고 안 하면 확실한 것만 양성이라고 하고 음성이라고 하면은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한 거 있죠. 그거는 여기 지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되시죠? 헷갈리시나요? 자, 실제는 양성이에요. 그럼 근데 모델이 양성을 가지고 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헷갈립니다. 자, 요거는요. 진짜 양성 중에 양성이라고 맞춘 거죠. 그럼 얘는 이거는 뭐 부연 설명할 게 없겠네요. 전체 진짜 양성 데이터 중에 양성이라는 거 이제 맞춘 개수만 보는 거라서 얘도 좀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작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양성이라고만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재현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 양성이야 라고 하면은 100%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음성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성이라고 했다 틀릴 리가 없으니까 그냥 다 양성이라고 하면은 얘는 100%가 나옵니다. 그것도 조작이죠. 그죠? 죄다 양성이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재현율만 보는 것도 또 이게 조작이 되니까 안 되고요. 정밀도만 보는 것도 또 올바른 지표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재현율도 조작이 가능하고 정밀도도 조작이 가능하고 정확도는 양성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특히나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높아야 돼요. 정확도가 높으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높을 수 있어요. 정확도가 높으면서 이 두 개 동시에 높을 수 있는데 정확도가 낮은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높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두 개가 중요한 이유가 베스트인데 하나가 높게 나오고 하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페이지 이동하면서 보는 게 좀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핵심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거는 이런 이 페이지가 좀 괜찮아 보여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높게 나오고 하나가 낮게 나온다. 재현율과 정밀도 얘기하는 겁니다. 요러면은 이제 낮게 나온 거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게 나온 걸 올리면은 높았던 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재현율을 높이면 정밀도가 낮아지고 정밀도를 높이면 재현율이 낮아집니다. 그거는 이 수식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얘랑 서로 배반 관계라서 그래요. 얘가 높으면 얘가 낮고 얘가 높으면 얘가 낮고 그래서 얘가 둘 다 낮을 수가 없어요. 얘를 낮추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구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머리 아픈 거니까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 핵심은 그거예요. 둘 다 높게 한 번에 둘 다 높게 나오면 좋은데 하나가 높게 나오고 하나가 낮게 나왔을 때 낮게 나온 거를 올리려고 하면은 원래 높았던 게 또 낮아진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둘 다 낮게 나오면 이거는 폐기해야 돼. 그죠? 쓸모가 없는 거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거를 봤을 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재현율이 높은 걸 써야 되냐 정밀도가 높은 걸 써야 되냐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밀도가 중요한 업무가 있고 재현율이 중요한 업무가 있다. 정밀도는 뭐죠 여러분? 정밀도는 양성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용납 가능한 거. 대표적인 게 예시를 드는 게 스팸, 날씨 예보 같은 거죠. 날씨 예보는 기상청 맨날 틀리잖아요, 얘네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상청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비 오는 거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비 오는 걸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 오는 걸 최대한 잘 맞추는 모델이 좋은 거죠. 물론 비 온다고 했다가 안 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세상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정밀도가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정밀도가 높은 모델이 좋고 재현율 같은 경우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업무. 대표적인 게 위료, 암진단이죠. 암진단. 얘네들은 양성이라고 예측하면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양성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양성. 암이 아닌 사람한테 암이라고 오진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암인 사람을 암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낫죠. 물론 그것도 암이 아닌 사람을 암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재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검을 해서 틀릴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데 암이인데 암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목숨이 달린 건데. 그래서 의료 쪽은 재현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같은 거 예측할 때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사기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그 업무에 따라서 모델의 재현율이 높은 분류 모델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정밀도가 높은 분류 모델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밀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재현율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그래서 정밀도랑 재현율 두 개의 관계를 알겠어요. 자, 요거를 따로따로 보면은 좀 피곤하니까 이 두 개 정밀도랑 재현율을 통합해서 보는 지표가 F1 스코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자격증 시험 보면은 보통 F1 스코어로 분류를 많이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뭐 F1 스코어 몇 점 이렇게 이상 나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평균 내는 거예요, 이걸. 정밀도랑 재현율 평균인데 그냥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조합 평균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좀 머리 아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고요. 이 조합 평균을 어떤 식으로 원리가 뭔지를 몰라도 F1 스코어로 분류 모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고 없으시면은 F1 스코어가 어쨌든 두 개의 지표를 적절하게 뭐 한 개의 점수로 만든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를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렇게 본 이유는 확실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져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를 해주시고요. 자, 잘 모르겠으면 일단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오차이네요. 자, 그래서 머리 아픈 이 분류 평가는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요거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고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올려드릴게요.